(5분) 동안의 통찰. 요즘 셀럽들은 대놓고 자신의 부와 럭셔리한 삶을 자랑하기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나 미팅 프로그램은 재력을 스펙으로 하여 등급을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적나라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되기를 동경하게 된다. 그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가치관을 주입받는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유능함의 상징이고 가난은 무능함의 상징이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여, 반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 힘있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라. 물론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여 물질적 성공을 이루어냈다면 분명 배울 점과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봐야 한다. 부를 축적해 가는 과정에 누군가 피해를 입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계관이 과연 괜찮은지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어두운 면은 감추고 화려한 성공만 찬양하며 부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점점 노골화되는 것이 불편하다. 사실 자본주의의 민낯은 깡패 소굴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는 거다. 한번 실제 그러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에게 친숙한 배달업은 배민과 쿠팡이츠를 필두로 과잉 경쟁을 하며 완전히 요식업계를 장악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배달 판매의 경우 일반 판매의 수익률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하게는 10,000원 이상의 음식을 정성 들여 만들어 팔아도 수익이 1,000원 내외인 경우도 있다. 점주에게 말도 안 될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탓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의 핵심은 이렇다. 돈의 출처, 즉 그 시작점이 되는 소비자를 장악해버리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해 준다 하고, 거기에 더해 심지어 현금을 더 돌려주거나 각종 쿠폰 등 서비스를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1도 없다. 소비자라면 당연히 점점 해당 배달앱을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가게와 배달기사 그리고 손님 사이에 끼어들어 버린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수수료에 거절했던 계약이었지만 점점 주문이 해당 앱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사와 점주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손님을 매수하고 그 돈은 추후에 말도 안 되는 수수료로 가게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건 막대한 자본이 있어서다. 애초에 수많은 소비자에게 현금을 뿌리며 접근하는 적자 방식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는 막대한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계약이고 마케팅이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이라는 힘을 이용해 점주들의 생업이었던 시장으로 들어가 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다. 이 메커니즘이 깡패가 힘으로 자기 구역을 늘려가는 방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또 다른 사례로는 홈플러스를 구조조정으로 이끈 MBK 파트너스가 있다.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는 2015년 9월 홈플러스를 인수했다가 10년 만에 올해 3월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를 만들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막상 투자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는 손해를 본 것이 없이 오히려 이득을 챙겨갔다. 이에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들은 LBO라는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이 LBO 방식은 인수 대상인 기업, 즉 홈플러스의 자산 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투자 운용사인 MBK는
자기 자본을 매우 조금만 넣고 대부분은 대출금으로 인수를 했다는 거다. 그리고 그 계약 조건이 너무 MBK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일단 대출금의 상환 책임은 MBK가 아닌 홈플러스에 있다. 또 기업 회생을 하게 되어도 그 손해는 MBK가 아니라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짊어진다. 더 나아가 MBK의 자본은 우선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다. 인수 과정에서 자물료라는 형태로 원금을 일부 회수하고 또 리파이넌싱이라는 것을 통해 대출금에서 원금 일부를 먼저 뽑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보면 사실상 MBK 파트너스에게만 너무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순전히 MBK 파트너스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막대한 자본을 가졌기 때문이 크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적 압박이 있는 금융회사와 경영난에 있는 홈플러스가 조건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둘 이상이 만나면 반드시 어느 한쪽의 힘이 더 세게 되어 있다. 즉, 권력관계가 생긴다는 거다.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은 이 권력의 차이를 더욱 크게 키우고 불공정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힘이 있다. 그렇게 불평등한 관계를 아예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의 자본의 축적은 대부분이 권력이 약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말한 두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자본으로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다. 현금으로 유혹해 시장을 장악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무료 서비스를 통해 구독을 유도해 시장을 장악한 다음 서서히 유료로 전환하는 OTT 플랫폼 등이 그러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곳곳은 조금씩 힘이 센 자본 깡패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본주의와 관련해 다음 세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다.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서비스가 파격적일수록 반드시 그 그늘 아래 사실상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에 놓여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달콤한 서비스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그 피해는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올 것이다. 둘째,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은 극소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노력하여 권력과 부를 키운다 한들 더 큰 힘을 가진 자의 횡포 앞에서는 처참한 신세가 되게 되어 있다. 결국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은 가장 힘이 센 자 앞에 굴종하는 세상이다. 셋째, 어떤 세상을 만들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폭압적인 관세 정책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이끌어내며 비판을 받는 트럼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원하는 리더와 일꾼, 그리고 사회적 제도는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마치 영화 오징어 게임의 지속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약육강식의 깡패소굴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화 속 내용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잔인한 룰의 오징어 게임은 그만 멈추기를 희망한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